안녕하십니까, 국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죠. 개발자를 고용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개발을 배워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클로드라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클로드가 뭘 하는 건지, 클로드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는 다른 유튜브가 엄청 많으니까 일단 그걸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보고 한 거니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개발의 개자도 모른다. 코딩의 코자도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거, 일단 그거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왜 만들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끔 생기는 일들 중에 하나가, 증명사진을 찍어달라, 아니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달라, 가족 사진을 찍어달라,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좀 많으면 5번, 6번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일들이 들어오면 가장 힘든 문제가,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와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럼 그 사진들이, 이 사진이 누구 건지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사진을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이름을 씁니다. 들고 찍었어요. 들고 찍으면 얼굴과 이름이 사진 한 장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누군지 확실히 알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분이 나쁘다. 아니,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 내가 죄수도 아닌데 왜 죄수 사진을 찍어야 되냐, 이런 기분이 나쁘다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그 사진을 보고 폴더를 만들어서 그 사람 사진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진을 어떻게 줄 것이냐, 사진을 뽑아줄 거냐,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 줄 거냐, 이건데,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 옛날에는 이제 이메일로 다 일일이 보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공유 URL을 만들어서 넘겨줬어요. 저는 나스가 있으니까 나스에다가 올려놓고 받아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들인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앱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대 10가지 시나리오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호출을 해서 호출 정보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받고 입장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을 한 다음에는 직접 셀렉을 해요. 셀렉을 하고 보정을 하면 자동으로 사진이 출력이 되고 자동으로 라벨이 출력되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록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리스트를 가지고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등록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보정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셀렉을 하는 방법, 셀렉을 안 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을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라벨을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하면 최대 10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10가지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맨 마지막 10번에 바코드 납품 모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앱을 시동을 하면 설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미 설정해 놨지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날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 이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 이름은 이벤트픽 스튜디오 오퍼레이팅 시스템 데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사 루트 폴더를 고르세요. 어디다 저장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인데, 카메라랑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USB를 연결을 해도 이제 앱이 필요하죠. 이제 캐논, 니콘, 소니 이런 데서 나오는 앱이 필요합니다. 근데 플래그십 카메라에는 FTP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다가 FTP를 구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바로 와이파이를 타고 사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앱이 필요가 없다. 만약에 FTP를 지원을 안 하면 이게 카메라 앱 사용을 클릭을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 등록을 셀프로 진행할 수가 있고 리스트를 받아서 할 수가 있고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는 직접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명단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리스트를 받아서 여기다 심으면 그 리스트대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면 그냥 번호로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셀프 등록으로 진행을 할게요. 전광판을 사용하나요? 라고 되는데 전광판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크롬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기계면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갤럭시 탭,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 TV 모두 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를 이용을 해서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현재 순서가 누구인지,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을 사용할 거냐, 셀렉 키오스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보정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보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셀렉한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업로드가 됩니다. 보정을 하면 보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니까 보정은 일단 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클라우드 공유를 할 거냐,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나스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도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는 제 거니까 일단 저만 쓸 거고요. 만약에 이 앱을 누군가 쓴다면 나스가 있으시면 나스에 세팅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원리는 사진이 들어오면 그 사진을 백업을 합니다. 클라우드에. 그리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이 앱에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라벨이나 가멸지 프린터에 QR코드를 찍어줄 거예요. 그걸 할 거냐 말 거냐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QR을 어떻게 줄 거냐, 방금 얘기했지만 라벨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가멸지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겠지만 한참 영수증 사진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프린터를 가지고 QR코드만 뽑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뽑지 않고 영수증 프린터로 QR코드만 주면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 이걸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진 출력할 거냐, 이제 포토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 거냐 말 거냐고, 이거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 곱하기 7인치로 해놨는데 5 곱하기 7인치로 출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설정이 끝나면 닫으시면 되고, 자, 등록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문수실장 3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3333. 등록을 하면 바로 앱에 대기 고객이 추가가 돼요. 바로 연동이 되는 거고, 전광판에도 대기 고객이 추가가 됩니다. 보시는 대로 전광판에도 대기 고객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앱에도 여기 대기 고객이 들어와 있죠. 대기 문실장 2번도 대기 중이고 3번도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앱에서 다음 호출을 누르면 2님 입장해 주세요. 이렇게 음성 안내도 되고요. 전광판에 현재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전광판 보시면 옆에 사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샘플 사진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는 이미지를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V로 걸어놓으면 괜찮겠죠? 아이패드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등록을 하고 호출을 했으면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면 카메라에서 바로 사진이 맥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인더를 보시면 뭐 폴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건 모두 다 앱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폴더예요. 제가 만질 건 없고. 그래서 원본은 지금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고객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테더는 사진이 들어올 폴더고요. 보정 완료는 보정을 한 걸 저장할 폴더예요. 백업은 원본 사진을 이제 백업을 해 놓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백업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제가 촬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면 사진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면 사진이 다 없어졌어요.
사진이 어디 갔냐면 요 폴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완료를 누르는 후에 일정 시간 대기를 했다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컴퓨터 시간으로는 좀 긴 시간이에요. 더 이상 카메라에서 사진이 안 넘어온다라는 거를 판단이 되면 앱에서 사진을 모두 다 폴더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할 건데, 셀렉을 해야지. 셀렉을 요렇게 셀렉 키오스크라는 거 만들어 놨고, 여기에 정보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사진이 2장씩 나옵니다. 무조건 2장이 나와요. 그래서 2장 중에 1장을 고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실제로 고객분들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으로만 제가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이 사진으로 선택. 그다음 8강전. 자, 8강전 끝났으니까 4강전 들어가겠죠. 4강전 이상부터는 모두 다 사진에 마킹이 됩니다. 결승전. 이 사진을 내겠다. 이 사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완료가 되고, 지금 나오는 QR코드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선택한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별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셀렉을 한 결과가 이 별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파일에. 그래서 1등 사진은 별 5개, 2등 사진은 별 4개, 3, 4등 사진은 동렬이기 때문에 별 3개로 기록이 돼서 고객이 어떤 사진을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모토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고 포토샵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트룸이나 이모토에서 이 별점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별점을 가지고 이 앱에서 어떤 사진을 출력을 해야 되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정을 했다 치고 내보내기를 하면, 자, 지금 내보내기를 할 건데 내보내기를 하면 바로 앱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 보실 거는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배지가 있죠. 지금 보정 대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내보내기를 하면 바로 저게 인쇄 중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안 되겠지만 프린터로 사진이 넘어가면 출력도 바로 됩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트가 된 게 이렇게 프린트가 나왔고요. 프린트 옆에 보시면 흰색 선이 하나 있잖아요. 잘 보시면 여기에 순번과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바코드가 하나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진이 출력이 되면 이거를 뭐 액자에 넣어주든지 앨범에 넣어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겠죠. 근데 낱장으로 줄 수 있겠지만, 낱장으로 줄 때는 이걸 쓰기 힘들겠지만 액자에다 넣을 때는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액자에 가려서. 그래서 여기다가 바코드를 넣어놨고, 저기 이렇게 바코드 리더기가 있는데 얘가 바코드 리더기인데 요거 알리에서 한 5,000원, 6,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이 바코드를 리딩을 하면 옆에 있는 라벨 프린터에서 라벨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쇄할 수가 있고, 이 옆에 있는 QR코드를 읽으면 이제 갤러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갤러리가 나오고요. 이 갤러리도 이제 디자인을 여러 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행사 제목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4장이 셀렉을 통해서 결정된 사진 4장을 이렇게 자동으로 올려주고, 밑에 컴퓨터에서는 바로 이렇게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길게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만든 앱의 데모였고요.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 앱을 판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같이 행사 사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거 그냥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쓰실 일이 없을 텐데,
써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얼마에 팔지 어떻게 팔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조금 더 테스트를 하고 조금 더 앱을 잘 만들어서 팔 생각이 있고요. 학교나 유치원 졸업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촬영 같은 거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효율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셀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셀렉한 사진을 가지고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 사진만. 그러니까 한 장만 작업을 해야 된다면 직접 셀렉을 해주면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셀렉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 일단 뭐 저는 이거는 저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렸고, 혹시나 대행사분들이 이걸 보셨다면 가족사진이나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행사장에서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은 클로드를 했지만 아이디어는 제가 다 만든 거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끝에 이렇게 앱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도 진행을 해서 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앱이 이거 포함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른 앱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앱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혹시 뭐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아직 정식 판매는 안 했지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조율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